이승우 변호사의 형사 완전 정복. 빠라바라바라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이거를 알걸요?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느낌을 느끼는지. 빠라바라바라밤. 그리고 비트라고 하는 1997년 정우성 아저씨가 오토바이 타고 팍 질주하면서 청소년 범죄, 자유, 속도, 미학 막 이런 것들이 폭발하는 비트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승우 변호사의 형사 완전 정복. 가시죠. 안녕하세요. 형사 완전 정복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미성년자 친구들의 비행의 아이콘, 무면허 운전,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면허 없는데 오토바이 타고 싶어 하고, 중고 오토바이 타서 막 혼자서 심장 설레하는, 멀리 갈 수 있고, 내가 원할 때 친구를 밤에도 만날 수 있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막 가는 거죠. 질주하고 싶은 마음은 사실은 굉장히 어릴 때부터 느낄 수 있는 감정이기는 합니다. 법을 모르는 것도 아니죠. 법을 압니다. 그렇지만 그 자유로움, 그 질주하고 싶은 본능, 만나고 싶은 마음, 한밤중에 소음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욕구, 욕망. 저도 정우성 씨가 비트에 나오는 그런 오토바이 질주하는 장면들을 보면서 정말 자유롭고 멋있다, 이런 느낌을 그 당시에 느꼈던 것도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그것 자체에 대해서 속도를 향한 욕망, 그거는 어떻게 보면 에너지가 용솟음치고 있는 그런 나이의 친구들에게는 하나의 살아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명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를 좀 돌아가 보죠. 정우성 아저씨의 멋있는 질주, 비트 한번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세요. 비트 정우성이라는 사람을 전 국민에게 각인시켰던 그런 장면이죠. 자, 그런데 그 질주는 영화에서는 멋있어요. 근데 무면허 운전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면 어떤가요? 소년 비행이 됩니다. 소년 비행이 될 때 무면허 운전, 요거를 딱 보면 판사는 뭐라고 생각하냐? 시작이야? 이제 우리 땡땡이 엔진 밟았구나. 이 판사 아저씨가 브레이크가 돼줄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문제가 되죠. 자,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소년 비행 사건 중에 무면허 운전은 항상 늘 탑랭크예요. 이유는 뭘까요? 정말 과거에 젊은 애들이 많았고, 이 변호사 이승우 아저씨가 대학 가기 전에 무면허 운전으로 문제되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친구들 중에서도요, 경찰하고 숨바꼭질 했다, 아빠 차 몰고 나가서 영웅당처럼, 마치 자기가 막 경찰을 떠돌린 것이 대단한 그런 것처럼 막 과장해서 얘기하기도 하고, 진짜로 그렇게 해본 애들도 있었고, 그런데 걸려서 끌려가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자, 하나의 통과 의례 같은 것 같기도 합니다. 꼭 통과를 해야 된다 이런 느낌보다도 마치 내가 그런 용기가 있어, 난 그런 걸 도전해 볼 거야, 자율성과 통제의 싸움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난 자율적으로 내가 스스로 그걸 할 수 있어, 안 할 수 있어, 면허를 딸 때까지 참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과, 그걸 넘어서서 나는 면허를 딸 때까지 기다릴 생각이 없어, 주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죠. 그런 시그널을 보냅니다. 자, 그 신호가 오토바이의 존재를 꽂히게끔 만드는 거죠. 친구가 끌고 온 오토바이, 동네 형님이 끌고 온 오토바이 타보고 싶고. 자, 이제 이런 문제예요.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었죠. 심리학적이나 신경과학에서는요, 결국 편도체, 브레이크나 이성적 판단, 이런 것들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감정은 막 가는 거죠. 엔진은 막 폭발하는 겁니다. 근데 브레이크가 약한 오토바이인 거죠. 브레이크 잡아도 그냥 나가요. 가속 페달만 밟아진 상태고 가속 페달을 발을 뗄 마음이 없습니다. 자, 그 속도감이 도파민을 팍팍 쏴줍니다. 야, 멋지다, 살아있다, 살아있네, 응? 나도 할 수 있다. 자, 이런 감정이 나도 모르게 반복 학습됩니다. 내가 다치겠어? 넌 잘하는데. 그러다가 친구를 죽도록 만들거나, 본인이 병신이 되거나, 잘못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히게 되는 상황도 발생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었고, 그런 사건들을 처리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자, 영화는 역시 영화고요. 현실은 현실이죠. 영화에서 발생되는 것은 영화적 장치라는 게 있는 거고, 소설에서 나오는 것도 그게 팩트는 아닙니다. 팩트는요, 사실 여러분, 팩트는 굉장히 지루합니다. 영화처럼 강렬한 내용, 느낌 있는 내용, 멋진 내용, 그런 거가 아니에요. 영화에서 멋있게 보이는 장면도요, 각색을 했죠. 현실의 기록은요, 비참합니다. 지루해요. 지겨울 정도로 지루합니다. 정리되어 있는 기록인데도 불구하고 지루해요. 그 정도로 아주 우리 일상생활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영화와 소설과 영웅담을 현실이라고 착
착각하는 거, 그걸 좀 벗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누구든지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선요, 자동차나 오토바이나 PM이라고 하죠,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하면 안 돼요. 그죠? 도로교통법 43조 법규범을 명백하게 막아놨어요. 왜? 너의 자유를 지식시키려고 하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근데 왜 막아놨어요?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않고, 아직 그걸 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나이도 안 됐고, 판단 능력도 부족해서 아직 사리 판단도 제대로 못하는 친구들이 막 운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들이 막 운전하고 다니고, 2학년이 PM 타고 다니고, 유치원생이 오토바이 몰고 다니면 허용해 주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됐을 때 그거를 다 개별적으로 판단해 갖고서는 평가해 갖고 인지능력 평가한다,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발달 수준의 평균점을 잡아서 법상으로 제한을 둘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보이는 충동 조절과 관련돼서 무면허 운전은요, 그 충동을 스스로 자제할 수 있느냐에 대한 판단 지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판사님한테 가면 무면허 운전으로 왔니? 시작하는구나. 앞으로 우리 자주 보겠구나.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부모님도 그러니까 무면허 운전 이렇게 됐을 때는 그 무면허 운전과 관련된 내용을 분명하게 하나의 척도나 지표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무면허 운전 자체의 처벌 형량은 높지는 않아요.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그런데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상, 다치거나 죽거나 또 물건이 파손, 손괴, 쓸 수 없게끔 만들어지거나 부서지거나 하게 되면요, 특히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문제가 되고요, 무면허 하는 친구들 생각보다 용감한 것 같지만 그것만 용감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도망가 버려요. 같이 탔던 친구가 사망합니다. 도망가 버려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뺑소니가 되죠. 특가법상의 도주치사상이 됩니다. 자, 이제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 발생했어요. 보험이 있을까요? 보험이 있을 수가 없죠. 누가 무면허 운전자의 보험 받아줍니까? 보험회사가 미쳤습니까? 법의 보호도 없는 거예요. 보험 보호도 없습니다. 그럼요. 오토바이 누구 겁니까? 오토바이 소유자, 빌려준 사람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서 연대에서 책임지는 문제가 되니까 그 오토바이 소유자도 폭삭 망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빠라바라빠라빠빰빰 해서 신나게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 일으킨 그 소년의 부모님은요, 파산해야 됩니다. 파산. 왜? 다친 사람 피해 보상 누가 해줘야 돼요? 부모가 하게 되잖아요. 그죠? 부모님이 평상시에 무면허 운전 같은 거 못하게끔 막았어야 되는데 왜 무면허 운전 같은 거 하게끔 내버려 뒀냐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 속도로 쾌감을 즐기는 그 순간 위험은 제곱이 아니에요. 4제곱, 5제곱 막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청소년 무면허 운전을 죽음의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판사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무면허 운전하다 붙잡혀 오잖아요. 그러면 한 2번만 더 하면 있잖아, 내가 많이 봤는데 2번 정도 오다가 애들이 안 와. 면허를 따서 그런가요? 면허를 어떻게 따요? 무면허 운전하고 나면 면허 제한이 또 한참 가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야, 너보다 나이 많고 왔더니 몇 년 동안 내가 봤는데 무면허 운전 맨날 이렇게 신나게 하다가 죽은 애들 수두룩해.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최근 5년간 청소년 무면허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 다른 사람 죽는 것도 정말 안 되는 일이지만 네가 죽어요. 미숙하잖아요. 그죠? 보험 처리도 안 되잖아요. 헬멧 살 돈은 있어요? 오토바이 상태는 점검을 합니까? 밤에 타잖아요. 그죠? 브레이크도 작동 제대로 안 하고, 거기다 또 가끔요, 친구들 그냥 술도 먹어요. 무면허에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 타고, 뒤에는 또 같이 타갖고, 네, 오토바이 에어백이 있어요? 에어백 없죠. 그냥 몸이 바로 스프링처럼 튕겨 나가는 겁니다. 그럼 어디로 날아가요? 아스팔트로. 아스팔트 넘어져 봤어요? 아스팔트에 한번 무릎이나 이런 데 까져 봤습니까? 계단 같은 데서 이렇게 잠깐 떨어져 봤어요? 어때요? 그냥 걸어가다 넘어져도 엄청나게 아프고 다치죠. 그죠? 자, 근데 오토바이로 70km, 80km 가다가 튕기면요, 네, 몸이 바로 그 충격을 그대로 다 흡수하는 거예요. 머리는요, 터지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학생 여러분, 그리고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타려고 마음 먹고 있고 지금 막 하고 있는 그런 친구 여러분, 자, 소년 비행의 핵심이 운전이란 건 아니에요. 운전 자체는 아닙니다. 또는 사회적 인내를 할 수 있느냐, 요거와 관련된 문제인 거죠. 타고 싶다, 나도 살아있으면 느껴보고 싶다, 뭐 이런 충동. 자, 그래서 이런 문제와 관련돼 갖고 이걸 어떻게 사회적으로 안정을 취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뭐라 그랬어요?
비트의 정우성 아저씨가 무면허로 오토바이 운전을 했으면 비트의 정우성이 있었겠어요? 없어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고 정우성 아저씨는 지금도 영화배우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다친 적도 없을걸요? 자, 영화는 영화다. 소설은 소설이다.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찍어서 보여줘도 그 영상 보고 흥분해서 따라하면 비읍비읍. 알죠? 비읍비읍. 뭔지 알아요? 바보. 자, 오늘 현실적인 얘기를 좀 했습니다. 무면허 운전과 소년비행, 그리고 그 소년비행과 관련돼서 무면허 운전을 법원에서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거예요. 자, 여러분, 자유를 사랑하고 자유를 추구하는 거 그건 좋아요. 근데 준비 안 된 자유, 그걸 갖고서 함부로 남용하면요, 여러분의 하나뿐인 생명도 잃게 된다. 그래서 속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형사 전문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오늘 형사 완전 정보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럼 안녕. 이승우 변호사의 형사 완전 정복. 아빠 교통사고가 뭐야? 교통으로 생긴 사고라네. 사람이 다치거나 죽거나 물건이 망가지는 거야. 근데 아빠 사상이 뭐야? 손괴는 또 뭐야?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사람을 사상하고 물건을 손괴한 것.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사람을 사상하고 물건을 손괴한 것. 오토바이도 차야 아빠, 자전거는 빅보드는 친구가 타는 전동 퀵보드는 전기차는 어떻게 돼? 아빠 교통이 뭐야? 손괴는 또 뭐고? 차도 참 어렵네. 아빠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사람을 사상하고 물건을 손괴한 것.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사람을 사상하고 물건을 손괴한 것. 아빠 교통사고가 뭐야? 아들아, 교통사고란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지. 무슨 사고?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것. 사상이 뭔데? 죽거나 다치는 거. 손괴는 뭐야? 손괴는 교통은 뭐야? 교통은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것.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것. 아빠 교통이 뭐냐고, 손괴는 뭐고? 아빠 변호사잖아. 오토바이도 차야, 자전거는, 빅보드는, 친구가 타는 전동 킥보드는, 전기차는, 차도 뭐가 어렵네. 아빠 알았어.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것.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것. 아빠 교통이 뭐냐고,
손괴는 뭐고 아빠 변호사잖아. 오토바이도 차야 자전거는? 퀵보드는? 친구가 타는 전동 킥보드는? 전기차는? 차도 뭐가 어렵네. 아빠 아빠 알았어